망하망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구독자 Q&A. 구독자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영업, 전문직 한정, 이 영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어차피 노무사나 이제 다른 전문직들이나 똑같이 전문직의 큰 카테고리 안에서 이 영업하는 방법, 이런 것은 사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직 전체로 봐도 무방합니다. 이 부분은요. 물론 이제 회사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업직에 종사하는 분들하고는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공통 분모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전문직 한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 영업직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우리가 흔히 영업이라고 하면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영업을 그냥 하기 싫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영업을 해야 하는데 영업을 잘하는 걸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잘하고 싶다,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하나하나 처음부터 짚어 나갈 거예요. 구분지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영업을 잘하는 사람, 영업을 잘한다. 사실 별거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다 아는 사실이죠. 성향 자체가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재능이거든, 솔직히 말하면. 성격 자체가 영업을 잘하는 성격이 있죠. 이런 분들은 더 설명할 게 없잖아요. 맞습니다. 설명할 게 없어요. 콕 집으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 되겠죠. 이런 영업력을 가진 능력자들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오늘 말하는 주제에 해당 사항이 없는 분들이겠죠. 알아서 잘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업을 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 하는 사람이죠. 하기 싫으니까. 자, 영업을 하고 싶지 않아. 하려면 그래도 잘할 수 있는데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능력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능력 극대화. 그러면 영업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영업력이라는 거 따로 있고 능력이라는 거 따로 있잖아요.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실무 처리 능력을 말하는 거겠죠. 이것을 극대화시키면 돼요. 지식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 실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것저것 다 찾아보고, 각양각색의 어떤 경험치와 노하우, 그리고 지식을 습득한 이런 능력자들, 영업과 관계없이 이런 분들은 이것을 극대화시키면 됩니다. 사실 영업을 하면 좋겠지만 내가 굳이 싫어서 안 한다라고 쳤을 때는 그래도 내가 전문직으로 살아가는데 지장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영업을 해야 하는데, 아니면 하고 싶은데 못해서 잘하고 싶은 사람, 오늘의 중점이 되는 사안이죠. 살펴보겠습니다. 대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첫 번째, 내부 영업입니다. 영업이란 말 자체가 외부에서 무언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건데, 내부 영업이란 말은 그냥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한 거죠. 일단 노무사로 예를 들게요. 다 비슷합니다. 공동 분모는요, 어떤 법인에 입사를 해서 수습을 밟고 또 실무 능력을 쌓습니다. 조직에 입사한다는 얘기겠죠. 직원으로서. 일단 내가 거기서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안에서 일단 내부 영업을 잘하는 것도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실 영업을 잘하고 싶은 사람, 영업을 잘하는 방법, 이거 자체가 결론이 뭐겠습니까? 결론은 잘 되고 싶다 아니에요? 영업을 못해도 잘 되면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냥 잘 되고 싶다라는 기본 전제가 깔린 상태에서 그것 때문에 영업을 잘하고 싶은 거잖아요. 맞죠? 내가 영업을 안 해도 잘 되면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잖아요. 잘 되고 싶으니까 거기에 필요해서 영업을 잘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잘 되고 싶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내부 영업을 잘하는 것도 이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부 영업, 내가 조직 생활을 했을 때 이 조직 동료들과 잘 지내는 겁니다. 평판 관리죠. 평판 관리. 동료건 아니면 상관이건 기존에 있던 선배건 상관없이 그들에게 빠릿빠릿하고 마음에 드는 흡족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거 자체가 내 영업의 일환으로서 잘 된다라는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괜찮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잘 보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 사건이나 어떤 실무적인 일이 있을 때요, 그것을 동료, 선배, 아니면 윗사람, 이런 분들이 사건을 줍니다. 사건이나 일거리를 던져줘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첫째는 내가 실무 역량이 향상돼요. 일거리를 주고 이것저것 사건을 해결하다 보면 당연히 이 처리 능력이 올라가면서 역량이 향상되겠죠. 그리고 이 일을 처리하다 보면 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맥이 쌓입니다. 그 인맥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인맥이라는 게 절대적인 나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내가 법인에 머물고 있을 때 직원으로서
잠깐 능력치 향상을 위해 존재를 할 때에 적어도 여기서 쌓은 인맥이 어디 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 인맥이 뭐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준다 이건 아니더라도 뭐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은 분명히 될 거란 말이죠. 나중에 본인이 독립이나 파트너나 프리랜서형으로 진출하게 될 때에 내가 뭐 마냥 잘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힘들 때 큰 나의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업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전문직이 됐어, 노무사가 됐어, 그리고 영업을 잘하고 싶단 말이지. 일단 성격적으로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밖에 나가서 헌팅하듯이 막 이렇게 무슨 픽업 아티스트도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막 그런 성격은 아니야. 근데 잘하고 싶단 말이지. 노력하는 부분은 좋으나 일단 제가 쉽게 갈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의 순서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본인 성격을 억지로 바꾸려고 한다고 바꿔줘?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부 영업에 치중해라. 아무리 내가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부 영업 정도를 할 줄 알아야죠. 우리 조직 안의 사람이고 내 텃밭이고 내가 말하기 편한 사람이야. 그나마 적어도 대화를 안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거기에서라도 여러분이 영업을 하세요. 우리 선배 아니면 우리 윗사람, 우리 상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거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거예요.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을 또 챙겨줍니다. 챙겨줌으로써 역량 향상과 인맥 상승을 도모할 수 있다. 잊지 마세요. 마냥 영업 못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자, 두 번째는 뭐냐? 온라인. 요즘 시대니까 더 의미가 있겠죠. 온라인으로 영업을 한다. 사실 영업을 잘 못하는 성격이신 분들 입장에서는 온라인이 훨씬 편할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일단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일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그 가정을 깔고 얘기를 하는 거긴 합니다만, 들어오기만 하면 난 처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온라인이 편하긴 해요. 팁을 드리자면 SNS를 통한 네트워크, SNS를 통한 이 영업. 크게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블로그 있죠? 인별 있습니다. 인별. 그리고 유튜브가 있죠? 크게 세 개. 근데 효율성이 다릅니다. 뭐가 제일 효율적인 것 같아요? 블로그가 제일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유튜브가 온라인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제일 낮아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가성비가 낮아요. 투자 대비 산출의 개념에서 뭐 투자를 많이 했어도 뭐 많이 들어오면은 가성비 상관없이 좋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도 이 유튜브가 효율성이 좀 떨어집니다. 유튜브로 영업하는 경우는 효율성 차원에서 좀 낮다. 오히려 줄글로 된 이 블로그가 더 효율성이 있어요. 현실은. 인별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유튜브와 묶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인별은 유튜브보다는 투자가 더 적기 때문에 그냥 앞에 놓은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 블로그만 하는 게 아니죠. 블로그를 관리할 때 법인 뭐 홈피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같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할 정도면 홈피도 있겠죠. 블로그 많이 하세요. 여기서 많이 하라는 뜻은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관리한다? 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영업을 잘하고 싶은 사람인데 영업을 못해. 오프라인에서 힘든 사람이야. 그러면 온라인에서 하되 블로그를 일주일에 한 번 뭐 이것저것 그냥 시나리오 만들어서 대충 올리고 이 정도가 아니고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상위 노출까지 계산을 해서 블로그를 하셔야 돼요. 제가 초창기 법인에 있을 때도 블로그를 많이 했었어요. 법인 사람들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지금도. 우리가 실제로 인터넷을 검색을 하잖아요. 뭔가 알아보고자 할 때 유튜브 들어가서 유튜브로 검색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사람들이 검색해봐야겠다 하면 인터넷 접속하는 게 1번이야. 일단은 유튜브를 먼저 클릭하는 사람보다 그냥 구글이든 뭐든 포털 사이트 검색이 우선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녹색창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뢰할 만한 사람들은 유튜브까지 보기는 하는데 그 유튜브를 첫 번째로 클릭하지는 않는다고. 일반적으로 대충 그냥 포토 사이트 바로 검색한다고. 그게 더 빠르니까. 그런 면에서 아직도 블로그가 유효하다. 인별과 유튜브는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뭐 하고 싶으시면 해도 되는데 효율성은 블로그가 더 있더라. 이 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언젠가는 이 효율성 순위도 바뀔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블로그가 좀 우세해 있다. 홈페이지 관리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있다면.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오프라인입니다. 오프라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프라인, 그냥 밖에서 영업 뛴다? 이걸 말하는 오프라인이 아니고 커뮤니티를 통한. 여러분 동호회 아시죠? 동호회가 꼭 취미 활동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사회 경제적 파트에 동호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추구하는 커뮤니티가 따로 있어요. 여기에 플러스 사교도 있는 경우가 많죠. 이런 데에 가입을 하셔서 그냥 편하게 너무 영업 목적 들이대지 마시고 편하게 사교 활동을 하세요. 그러면서 나만의 인맥과 저변을 넓혀가는 겁니다. 사실 1, 2, 3번 중에 이게 3번이거든요. 3번이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가장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1번, 2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다 효율성 순서거든요. 그냥 방법론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프라인 커뮤니티 모임에서
사교 활동을 통해서 인맥과 저변을 쌓아나간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영업을 잘하는 성격이 아니고 되게 내향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야. 그리고 외향적인 성격이라 하더라도 영업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람한테는 말하기 편하잖아. 그 정도도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전문직을 하지 마세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번째 큰 카테고리 있죠. 영업을 그냥 하기 싫은 사람. 이쪽 부류로 가는 방법을 선택하는 수밖에 없어. 적어도 친분이 어느 정도 있을 때 말을 할 줄 안다는 전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문직이 그냥 서류 작업 땡땡 하면 끝나는 그런 직업도 아닌데 그분들에게는 전문직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친분이 있으면 말을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 3번도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쌓아나가시면 돼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내부 영업입니다. 내부인에게 잘해라. 이것이 여러분의 큰 베이스가 될 수도 있어요. 가장 효율적이기도 하고요. 영업을 좀 못하는 성격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잘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을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내부 영업이다. 두 번째는 온라인. 사람하고 마주쳐서 대면에서 영업하기는 싫어. 그러면 온라인을 이용할 수 있는데 온라인도 어떻게 해라? 순서가 블로그, 인별, 유튜브. 이 순서다. 블로그가 그 중에서는 가장 효율적이다. 여기에 플러스 홈피 관리까지 해주면 된다. 그리고 이거를 깨작깨작 올리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신경 써야 된다. 할 거면. 세 번째가 오프라인. 사회 경제적인 공동체로 묶인 커뮤니티, 동호회가 있거든요. 보통 사교 활동이 플러스가 돼 있을 건데 여기 활동을 하면서 저변과 인맥을 넓혀 나가라.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1번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단기간에 가능해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시면 내가 영업을 못하는 성격이어도 내가 잘 되고 싶다라는 그 결과론적인 것만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런 방법으로 실무를 해나갈 수가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내부 영업에는 꼭 조직 안에서 뿐만이 아니고요. 조직 바깥에서 동기 선후배를 챙기는 것도 내부 영업입니다. 제가 조직 안에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나와 같은 업에 있는, 나와 친분이 있는, 나와 함께 종속되어 있는 동기 선후배까지 포함해서 하는 말이니까 잊으시면 안 되고요. 관리를 잘하라는 거야. 평판 관리를. 2번, 3번은 순차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다 하셔도 되고 내가 꼭 한 개밖에 못하겠다 하면 1번이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조합이든 1, 2, 3번 다 하면 좋겠죠. 조금이라도 친분이 있을 때 그래도 말을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시면 여러분이 엄청난 영업력을 발휘해서 크게 성공하는 건 아닐지 모르겠으나 영업으로 인해 마이너스까지는 안 당할 그런 노무사, 그런 전문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난 영업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영업을 못해서 망하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영업이라는 것을 잘 못한다라는 전제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번 커리큘럼을 짜보세요. 그리고 이 1, 2, 3번을 하다 보면 영업력이 늘어납니다. 이런 효과가 있어. 또 외부 영업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영업이잖아요. 이게 늘어나요. 자기도 모르게 늘어납니다. 성격과 무관해요. 적응하는 거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망파.